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위기에 닥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활용 꿀팁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내가 막 큰 시험이 코앞이야, 혹은 엄청 막 프로젝트가 이만큼 쌓였어, 내가 막 해야 될 과제가 엄청 많아, 이런 위기에 닥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이게 뭐야? 노르아드레날린? 뭐야? 아드레날린도 어려운데 노르아드레날린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눈앞에 맹수가 딱 있다고 봐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맹수랑 한판 싸워야 되잖아. 그때 나타나는 게,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의 거의 형제 같은 친구가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막 각성, 기억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비슷하긴 한데요. 아드레날린은 막 주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근육에 피를 막 공급하고 이런 신체에 좀 더 치우친 반면에, 노르아드레날린은 뇌 속에 작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집중력을 높여주고 막 각성하고 내가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해야 돼, 이렇게 이제 뇌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 꿀팁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면 이제 바로 과제 끝낸다. 자, 우리 이런 속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자, 여러분, 이렇게 노르아드레날린을 충분히 100% 활용해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빨리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마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마감 시간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일까지 이걸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쪼개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좀 부끄럽지만 초등학생 때 여름방학 숙제 이런 거를 진짜 미뤘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많을 때는 탱자 하면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 내일 개학인데 막 오늘 30일치 일기 다 쓰고 앉아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평소에도 약간의 어떤 긴장감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걸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것까진 한다, 내가 다음 주까지는 이걸 한다, 이렇게 좀 기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딱 1시간만 집중해보자, 내가 딱 2시간만 이걸 집중해보자, 이렇게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 하는 게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1년 동안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한 달 이상도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단기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뭐 일주일, 이렇게 짧게 설정하시는 것이 꿀팁입니다. 큰 목표,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노르아드레날린을 뿜뿜뿜 활성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 혼낼 때는 짧고 굵게 혼내세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솔깃할 그런 내용인데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럴 때 이 아이를 어르고 구르고 달래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보통 훈육을 하실 거예요. 동기부여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엄마가 뭐 이거 상 줄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도파민식 동기부여 방법이고요.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이번에 뭐 50점 밑으로 맞으면은 너 진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벌을 주는 거는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식 동기부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기 싫고 꾸중 듣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속되면은 금방 피로해지고 지쳐서 무기력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과도하게 긴장해서 과도하게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그런 적 있죠. 막 면접 진짜 중요한 시험에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머릿속에 하얘진 경험들이 있죠. 바로 이게 너무 긴장하고 너무 압박감을 받게 되면은 과도하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보상을 하고 칭찬과 지지를 해주세요. 사소한 거, 소소한 것까지 다 일일이 비난하고 뭐라 하면은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을 상대하는 어떤 뭐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분들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막 쥐잡듯이 직원들을 막 잡는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긴장해서 바짝 좀 하겠지만 이거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고 오히려 효율, 능률이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도파민식으로 지지하고 칭찬하되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야 정신 바짝 차려 이번에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더 크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 쉴 때는 반드시 푹 쉬자.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높으면은 이거에 점점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도 점점 줄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스트레스가 나오면은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도한 긴장 상태가 계속 된다.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정상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번아웃 혹은 우울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주되게 작용하는 것 중에는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든요. 작업 기억, 뭔가 작업,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기억인데 컴퓨터로 치면 우리 플래시 메모리 같이 금방 저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중국집에 친구들하고 쫙 갔어요. 그래서 야, 넌 뭐 먹을래? 나 간짜장, 너는 짬뽕, 나는 난 탕수육. 오케이, 알았어. 주문을 합니다. 지금 간짜장, 짬뽕, 탕수육 시킬게요. 이게 바로 작업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 기억력이 없다? 너 뭐 시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은 이 작업 기억력이 떨어져서 계속 깜빡깜빡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능률이 오르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줘야지만 다시 건강하게 요게 긴장이 탁 받으면은 쫙 올라가고 또 이제 쉬어주고 올라가고 쉬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방법. 세 번째와 연관이 되는데요. 쉴 때 쉬더라도 무조건 핸드폰 딱 끄고 쉬세요. 스위치를 반드시 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 일이 너무 재밌어요. 일이 너무 재밌고 막 돈 버는 게 너무 즐거워서 사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막 기분 나쁜 것만이 아니거든요. 좋은 자극도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을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일이 재밌어도 일단 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만성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쉴 때 쉰다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일에 대한 생각을 다 꺼버려야 돼요. 사실 이게 저도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족들하고 어디 펜션에 조용한데 좀 쉬러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몸은 쉬러 갔는데 계속 머릿속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핸드폰은 끄시고 눈을 좀 감고 조용한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요. 그리고 일과 되도록이면 관련 없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어떤 직장 동료보다도 진짜 관련 없는 어릴 때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직장 동료를 만나도 막 그 상사 험담하는 것보다도 아예 일과 관련 없는 그런 뭐 연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힐링 시켜드릴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날 봐요. 가스라이팅인가? 자, 마지막 비법 5번째 알려드릴게요. 골고루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 진짜 선생님 이럴 줄 알았어. 뭐 꼭 할 말 없으면 마지막에 막 식사 잘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더라. 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한데 너무 쉬운 방법인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르아드레날린은 그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뭐냐?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에요. 뭐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절대로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지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콩, 두부, 그다음에 뭐 고기, 뭐 이런 단백질에 있습니다. 뭐 이게 많다고 또 무조건 생성되느냐? 아니요. 비타민 C가 있어야지만 페닐알라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또 많이 든 거, 과일, 녹황색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어야겠죠. 뭐 그렇다고 그것만 먹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식사를 제때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력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는데 왜 안 하냐고, 왜?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쉽게 지킬 수 있는, 너무 뻔해서 이게 뭐야 하는 것들이 정작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부터라도 이런 건강한 식단을 챙겨서 식사를 제때 잘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뭐 용어는 좀 어려웠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업무를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헤쳐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본 거예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소혜였습니다.